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자산을 의뢰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또 많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로보어드바이저가 엄청나게 급부상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좀 대표적인 예가 아니지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엄청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로보어드바이저에 의존해서 자산을 관리하는 그 규모를 우리는 AU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Asset Under Management. 그러니까 로보어드바이저에 의뢰해서 자산 관리를 의뢰해서 의존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에 의존하는 자산 관리 규모. 그걸로 이게 AUM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AUM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대 말 주로 2018년, 19년, 20년 이 즈음에 로보어드바이저의 급속도로 활용과 또 많은 사람들의 자산 관리에 대한 니즈가 같이 맞부딪히면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자산 관리 의존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로보어드바이저에 의존해서 자산 관리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대국민 그 설문조사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답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활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밝히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향후에도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로보어드바이저는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 로보어드바이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보고 싶어요. 먼저 로보어드바이저의 성장 배경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금리 시대라고 해요. 제가 2020년 경제전망, 또 2021년 경제전망,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께 약속을 하기로는 2060년 경제전망까지 제가 노후에도 계속 쓰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이 경제전망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20년 전망, 2019년에 썼겠죠. 2019년에 쓴 20년 전망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왔죠. 실제 우리는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낮은, 소위 홍익인간 이래로 가장 낮은 그 저금리 시대에 살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2021년 경제전망책에다가 또 뭐라고 했냐면 2022년까지는 지금과 같은 가장 낮은 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왜 이렇게 저금리가 온 것이냐라는 것을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렇게 경제 충격이 있잖아요. 저성장 시대, 특히 경제 위기가 오면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할 텐데 한 가지 오른쪽 팔이 바로 통화정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통화정책도 경기 부양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이 오른팔이 뭐를 결정하냐면 금리를 결정해요. 또 무제한 양적 완화와 같은 시중에 돈을 많이 푸는 거예요.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기업들이 금리가 저렴하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 아닙니까? 같은 환경하에서, 같은 여건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하기 좋아지죠. 그럼 투자가 더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겠죠. 일자리가 느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소비가 증진되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경기 부양책이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서 이 경제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보겠다 하는 노력이 이 대규모 양적 완화, 저금리,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이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저금리 시대에 더 크게 진입한 것이다. 원래는 코로나19를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0.75나 0.1% 수준의 낮은 금리 시대에 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더 낮은 금리에 우리는 진입한 것이다. 코로나19가 2021년에도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끝난다 하더라도 경제가 제자리에 돌아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는 2021년까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저금리 시대에 여러분은 돈을, 현금을 은행에 둬야 되겠습니까? 은행에 둬봤자 돌아오는 돈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별로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될 텐데 하는 의사가 발동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의 등장 배경 첫 번째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배경은 그만큼 자산 관리에 대한 의지,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됩니다. 왜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요. 엄청나게 낮은 금리, 저금리를 만들고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돈의 가치가 바닥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4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감독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짜장면 가격이 500원이었죠. 지금 짜장면 가격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짜장면의 가격이 10배나 올라갔어요. 그러면 실제로 짜장면의 가치도 10배로 올라간 겁니까? 아니죠. 짜장면의 가치는 그 자리이거나 아니면 40년 전의 짜장면의 가치에 비하면 지금은 그 대단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겁니까? 그것은 짜장면의 가치가 올라갔기보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금리가 이렇게 인하되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상승합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가요. 특히 금 가격은 역사상 가장 높은 금 가격을 경신하고 최고점으로 갑니다.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을 하니까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내가 평생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 모아봤자 부동산 가격은 2억 오르고 3억 오르니까 나는 더 가난해지는구나. 자산 관리에 대한 니즈가 폭발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니즈에 부합할 만큼 핀테크 기술이 고도화됩니다. 소위 금융산업에 인공지능이 도입된 거죠. 인공지능 로봇이 활용된 이 금융 서비스의 대표 주자가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다. 물론 제도적으로나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도대체 로보 어드바이저는 무엇이냐? 로보 어드바이저는요, 과거의 전통적인 투자 전문가랑 비교하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전통적인 투자 전문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럼 투자 전문가가 경제를 분석해서 어떤 분야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짜줘요. 누구를 대상으로?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이 투자 전문가가 막대한 시간을 들여서 분석하고 그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투자 의사 결정을 단행해 주니까 당연히 이익을 보면 뭐를 많이 뗍니까? 수수료를 많이 떼겠죠. 그게 기본적인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투자 방식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산 관리에 대한 니즈가 생긴 거예요. 고자산가만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소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월급쟁이들도 자산 관리에 대한 니즈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니즈에 부합해야 되는 관점에서 금융 서비스의 변화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가 등장하는 것이고, 로보 어드바이저는 고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수수료가 당연히
절약되겠죠. 근데 이 로보어드바이저의 개념을 보면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4가지가 뭐냐면요, 이게 로보어드바이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술들이 그래요.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차인데요. 자율주행차도 사실 모든 게 완전 자율주행차, 레벨 0부터 레벨 4까지 5가지 등급의 자율주행차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완전 자율주행차 레벨 4가 아니라 기초적인 자율주행차 레벨 1부터 다양하게 있다. 그 다양한 자율주행차의 기술 중에 가장 저기술 영역이 오토크루즈 기능부터 시작된다고 보십니다. 그러면 자동 주차 기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자율주행차까지는 레벨이 멉니다. 근데 자율주행차가 이렇듯이 로보어드바이저도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로보어드바이저가 이제 투자 분석을 해요. 성향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포트폴리오를 추천을 해주면 그걸 참조해서 전문가가 고객에게 안내를 해주는 방식이 레벨 1이라고 볼 수 있고요. 레벨 4까지 온다면 로보어드바이저가 일임해서 실제 고객의 자산을 직접 투자, 자동 투자까지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서 전문가가 투자하거나 아니면 비전문가가 안내를 해주거나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의 자산을 그냥 맡기면 일임해서 자기가 스스로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 하는 그런 모델이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이런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웰스프론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로보어드바이저가 여러 유형별로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제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이 말씀을 드리면 좀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레벨 1도 안 와 있다. 어쩌면 로보어드바이저를 각 금융사가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로보어드바이저 도입했어요 라고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수준이 아닌가, 뭐 그런 비판적인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존하는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형성돼 있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다. 세계 AUM 규모로 보면 미국의 AUM 규모가 거의 70%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로보어드바이저 여러 유형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께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베러먼트입니다. 탑 플레이어 1이에요. 베러먼트. 그리고 두 번째 탑 플레이어가 바로 웰스프론트라는 또 로보어드바이저 기업이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퍼스널 캐피탈. 이렇게 세 가지 로보어드바이저의 사례를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각각의 사례를 뭐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 공간에서 아마 편집된 영상이 같이 나갈 겁니다. 베러먼트는 언제 설립됐고 어떤 유형의 수수료는 어떤 식으로 물고 또 어떤 유형의 소비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그 로보어드바이저인지, 웰스프론트는 어떤 모델인지, 퍼스널 캐피털은 어떤 모델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로보어드바이저가 많은 미국 시장에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진입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진국과 또 우리나라에도 짧은 시간 안에 자산 관리를 일임해서 여러분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조만간 국내에도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이 로보어드바이저의 기본적인 구성을 한번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한다면 로보어드바이저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진단해요. 위험 투자자인가? 아니면 위험 회피형인가? 위험 추구형인가 회피형인가에 따라서 당연히 포트폴리오가 달라지겠죠. 위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투자자에게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구성해주고
위험 회피형에게는 뭐 안정적인 수익, 그러니까 낮은 수익률이지만 그래도 이 마이너스를 볼 일이 별로 없게 만드는 안정 추구형 투자자에게는 그에 맞는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겠죠. 그 밖에도 각 투자자의 자산 규모라든가 월 뭐 납입금이라든가 그리고 관심 있는 그 산업군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로보어드바이저가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제안하거나 실제 투자를 일임해 주고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 로보어드바이저의 역할에 따라서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전통적인 이 분석가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해주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게 해서 일종의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더 수익률을 입증할 것 아닙니까? 평균 수익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익률과 수익률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로보어드바이저와 로보어드바이저의 싸움이다. 금융산업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인 이 인공지능이 로보어드바이저라는 형태로 구현이 되고 있고 많은 금융사들은 더 많은 소비자를 유치하고 자산관리 규모를 유치하기 위해서 로보어드바이저끼리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구나. 2020년대 중반 말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대중들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존한 자산관리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전망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